더 지금 제가 바디키 중인데 굉장히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예 지금 하게 되었어요.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생기시는데 네. 아름다움을 여는 건강한 어, 열쇠 바디키. 그 저희 일단은 바디키가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그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저탄고지라든지 매년 그 나오는 저기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많은 다이어트들이 있지만 사실은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생활이 돌아오면 원래대로의 몸무게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슬픈 현실. 그러나 우리 바디키는 2005 년도부터 이게 계속 시작되었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장성에서도 이미 검증이 많이 끝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남자는 젊어서 뚱뚱해지고 여자는 나이 들어서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뚱뚱해지는 형태를 보면 남성들은 30 대에 가장 뚱뚱하죠. 회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30 대에 가장 허랑방탕한 몸매가 되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특히 복부 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딱 봤더니 사실은 생활 습관 중에 우리가 탄수화물 습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밥심으로 산다." 예. 저도 아침에 그 밥을 안 먹으면 좀 짜증이 많이 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밥은 먹어야 되고 그리고 커피 믹스 커피는 마셔야 되고 그래야지 하루를 딱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밥을 먹고 나서도 어때요? 또 이제 군것질거리를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바디킬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그게 걱정이었어요. '제가 밥을 줄일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밥을 먹고 이렇게 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카페라떼를 마실까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몸을 위해서는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은 달달한 그 라떼를 먹고 싶고 또 그 같이 나오는 저기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빵들 화려한 그 빵들 보면 '한 조각 정도는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바디키 중에는 일단 오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가는 편이고 나가서는 카페에서는 차를 마십니다. 뭐 루이보스나 이렇게 카페인 없는 종류로 일단은 마시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아예 그 빵 쪽은 아예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주문할 때 먹고 싶었던 그 빵이 막상 또 있잖아요. 앉아서 우리가 또 이제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잖아요. 집중하다 보면 또 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고렇게 한 그 순간만 잠깐 딱 참으니까 정말로 그 단 것이 이제 단백질이 차면서 점점 그러니까 처음 일 주일이 쪼끔 제가 그런 의지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 드리면 그 코로나가 각 끝나고 문경에 이제 다이아몬드 워크숍을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깁니다. 제가 그때 아침에 문경 가니까 밥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리조트의 밥이 아침 조식이 진짜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아침인데 거의 점심처럼 제가 차려 놓고 그 왜 한식과 양식을 다 차려 놓고 제가 막 먹고 있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예.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제 옆 테이블에 이원영 리더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아침부터 참 많이 드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면서 이러더니 국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손에 있잖아요. 빵을 막 이렇게 들고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근데 리더님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원님들이 너무 황당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빵부터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아침이면 좀 많이 먹어도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상당한 착각이었고 예 아침에 그 높여 놓은 그 혈당이 저녁까지 간다라는 거 네 우리가 굿모닝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탄수화물에 쪼끔 기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죠. 근데 운동은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만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저 역시도 남들에게 다 밝히지 못한 제가 이런 대사증후군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면 사실 지금 10대 친구들 식습관 어때요? 엄마 밥보다 편의점을 더 좋아하고 배달 음식 더 많이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소비자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어머니가 나름대로는 본인은 건강 관리를 엄청 많이 하시고 저희 제품 거의 사업자만큼 드시거든요. 근데 따님이 고2인데 지금 통풍을 판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막 이제 공부한다고 쌓이다 보니까 단 거를 찾게 되고 새벽 2 시에 자게 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물 잘 안 마시고 비타민은 못 삼키고 뭐 그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통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건강 상담을 받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야기하면 듣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센터를 와서 한번 이제 그 인바디 체크와 함께 건강 상담을 좀 하려고 예약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사실은 부모가 먹는 식습관이 '아유 이제 다 컸으니까 부모 이렇게 손을 떠났다.' 생각하면 안 되시고 사실은 부모가 계속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전자레인지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같이 친구들 가면 그 프라 저기 뭐죠? 스티로폼으로 된 그 컵라면을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보면 이제 경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냥 옆에서 다른 걸 먹으면서 뭐 자기도 젤리는 먹겠지. 근데 어쨌든 그 전자레인지를 쓰지 않는 습관 그리고 햇반을 먹지 않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중요하고 내가 조금 그런 것들이 먹어도 한 봉지를 다 먹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런 어릴 때부터 식습관이 된 친구들은 또 할머니가 또 많이 케어하셨다 보니까 굉장히 식습관 좀 건강한 습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체 활동도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책상 앞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활동이 정말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수영 갈 때 아침 7 시에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아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그런 건강 습관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휴일이 되면 아이를 데리고 뒷산이라도 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30 대를 보면 이제 뭐 돈을 이제 자기가 벌기 시작을 하면서 야식 습관이라든지 또 이제 특히 술 문화가 굉장히 많죠. 요즘 젊은 사람들 어째 그리 술을 잘 마십니까? 근데 극과 극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커피도 안 마시고 술을 안 마시는 그런 젊은 층도 있는 반면 어 이제 통풍에 시달리는 그런 식습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밤에 식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죠? 나가면 정말 먹고 싶은 거 천지거든요. 가 보고 싶은데 정말 천지거든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동한다고 부산대학교까지 걸어가다 보면 '아 새로운 집이 생겼구나.' 정말 눈여겨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눈여겨서. 네. 놓치지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굉장히 그 앞에서 굉장히 '메뉴가 뭐 있나?' 살피는 음. 그래서 야식을 줄이고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으로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잘 먹기 위해서 사실은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0-50대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근육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특히 뒤태를 보면 너무 많이 특히 남자분들 다리가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엉덩이에 살이 없어지죠. 엉덩이 실종 사건이 일어나지죠. 그죠? 예. 그래서 본인 엉덩이는 본인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 분에게 봐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근력이 정말 빠르게 빠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좋아하시지만 특히 떡, 국수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지만 단백질 위주로 담백한 것 위주로 드시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60 대는 식사량 전체가 좀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근력 운동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뭐 이렇게 관절이 안 좋다고 근력 운동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의자를 대고 스쿼트를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만 내려오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강도가 아니라 횟수라고 하더라고요. 횟수를 많이 늘려서 처음에 10 번, 20번 점차 늘리시고 플랭크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정말 근육이 60 대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육의 중요성을 보시면 30대 기점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1% 감소한다고 보면요. 10년이면요. 10%가 감소합니다. 30년이면 30%가 감소합니다. 근데 내가 감소한다고 왜 못 느끼냐? 이 자리에 지방이 차죠. 그래서 근육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인제 체지방 1kg가 이제 늘고 근육이 1kg가 줄어들면 10 년이면은 딱 정확하게 10kg가 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딱 10 년이니까 10kg가 찌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체지방 1kg를 빼려면 그 자유형을 쉬지 않고 20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내가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근감소증은 질병 코드에 나올 만큼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육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에 포커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키가 굉장히 대단한 거는 내가 근육을 늘 이제 잃지 않고 체지방을 탁 쏙 뺄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20-30 대에도 이 근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20-30 대가 근육이 없다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30대 초반을 기점으로 근육이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근육을 잘 지킨 사람은 노년기가 돼도 이렇게 근육이 양이 있죠. 그래서 청년기에는 영양 섭취와 함께 신체 운동을 최대한으로 이때에 이제 근육의 어떤 그 활동량이 평생을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정말 청소년 시기에 방바닥에 누워 있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정말 운동을 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그 습관이 사실은 '평생 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기층에는 균형 있는 식사와 함께 인제 그 근육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노년기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악력으로 그 근육의 질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특히 한국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사 20 대나 60 대나 악력의 차이가 1 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센터 와서 그 근육 그 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딱 쟀을 때 순간 그 악력이 60 대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저도 저 스스로 그 테스트를 하면서 악력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뭐 그래도 그죠 쪼끔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0 대는 한참 때잖아요. 그죠? 그러나 60 대랑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악력의 차이. 특히 영국 여성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차이가 없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체중 조절 지속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어렵냐 보면 일단은 기초 대사량이 30대 기점으로 서서히 이렇게 줄어듭니다. 내가 숨만 쉬어도 에너지량을 뿜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데 나는 활동량은 적어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책상도 좀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칼로리를 우리가 줄이려고 많이 애쓰죠. 활동량보다는 칼로리를 줄이려고 많이 애쓰지만 하루에 그죠 3끼 먹던 사람이 한 끼만 먹기도 쉽지 않고 예. 그리고 식사량을 줄인다고 해서 전체 하루의 그 활동량을 다 해낼 수도 없고 저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식사량을 줄여가면서 하루에 이 지금 양을 일을 일하는 양을 내가 에너지 있게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좀 많았어요. 근데 바디키는 나에게 맞는 이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찾아준다라는 거죠. 내가 근육량을 늘리든지 실제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나에게 목표 있게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메리트였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조금 바디키를 집중해서 해 보다 보니까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제 라이프 스타일을 큰 그 변화 없이 바꿀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단지 2주 만에 8주 만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막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인터벌 운동을 막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8 주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이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냐? 저는 솔직히 자신 없더라고요. 솔직히 자신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최대한 내 몸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서히 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믹스 커피를 하루에 두 잔을, 그러니까 투샷을 두 잔을 마셨거든요. 제가 5년 전에는 투샷을 두 잔을 마시고 하루 5개를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단백질 먹는 것도 현정님 웃으시네요. 네. 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운동을 했겠습니까?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진짜 운동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아침 운동 진짜 극혐했고요. 예, 제가 그랬던 접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일 안 먹는 영양소가 뭐였냐면 제일 첫 번째 프로틴이었고, 그다음에 식이섬유 정말 싫어했어요. 맛없다는 이유로 정말 많이 싫어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소는 먹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맨즈팩만 그냥 계속 그냥 그것만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죠? 건강 공부도 안 돼 있고 건강 습관도 안 돼 있고 굉장히 그런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제가 뭐를 했냐면, 일단 그 믹스 커피의 횟수를 먼저 줄였어요. 횟수를 이제 투샷을 하는 거를 이제 원샷으로 하면서 최대한 오후 때는 그 우리 저기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그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이렇게 우유 하나에 우유 200ml나 180에 그 아메리카노를 넣으면 라떼 맛이 납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 보세요. 그 우유가 들어갔음에도 그 향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했어요. 대체를 하면서 프로틴을 한 잔씩 연하게 타서 소금을 약간 타서 먹는 습관을 계속 들였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마이랩을 검사해 보니까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몸이 싫어했었는데 그걸 서서히 이렇게 늘리는 방식으로 제 몸이 큰 변화에 저항을 느끼지 못하도록 제가 이제 습관을 들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을 최대한 나눠서 먹었어요. 한 4번 정도로. 제가 보니까 제 몸이 딱 받아들일 수 있는 단백질 양이 한 최대가 15 그램이더라고요. 한 스푼 반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거를 대신에 이제 한 번에 안 먹고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이렇게 나눠 들고 있으면서 쪼끔 나누어서, 그러니까 벌떡벌떡벌떡 마시고 뛰쳐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운전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 간식이 먹고 싶을 때마다 딱 고 순간만 딱 참는 거예요. 고 순간만 참고 다른 데 집중하니까 또 순간 안 먹고 싶어요. 요거 일 주일 하니까 또 이제 별로 안 먹고 싶어지는 또 습관,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운동을 틈틈이 했어요. 물을 잠깐 끓이는 순간 뭐 잠깐 하는 순간에 뭐 기다리는 순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고럴 때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스쿼트를 그때 한 10번 정도. 그리고 쪼끔 '아 이제 요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20번 정도. 약간 숨이 차는 정도를 자주자주 제가 해 주고, 또 걷는 습관을 들였어요. 예. 하루에 제가 제 몸을 보니까 보통은 이제 이 지금 바디키 앱에도 걷는 이제 걸음수가 올라오는데, 제가 보통 하루 걸으면 3,000 보밖에 안 걷더라고요. 3,000 보로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7,000 보는 걸어야지 내가 하루량을 어느 정도는 제가 운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7,000보 이상을 걸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처음에 7,000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따라하다가 힘들면 쉬었습니다, 과감하게. 딱 쉬었어요. 누워서 쉬었어요. 땀이 너무 힘들다 막 지금 저녁도 지금 작게 먹고 프로틴 먹고 약간 속도 울렁거린다 힘들다고 딱 쉬고,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하면 그 정도의 운동량은 몸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쪼끔 더 힘들다 한 10%만 더 힘들다 정도만 넘었더니 지금 2 주가 되니까요. 그래도 제가 하루 10,000 보를 걸어도 지금은 힘들지 않는 상태가 됐고, 웬만하면은 걸어 다니려고 하고요. 계단을 이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특히 식후에 여러분 걷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밥 먹자마자 우리 앉아서 뭐 해요?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대화를 한다라든지 쪼끔, 특히 식후 10분 동안 걷는 게 혈당 수치하고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작은 작은 습관들을 성형을 해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바디키가 지금은 좀 즐겁게 해 나가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적으로 보면요, 이제 프로틴이 있죠. 저희 프로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칼로리가 낮으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물이 6에서 70%고 그다음 많은 것이 이제 단백질이죠. 그죠? 근데 지금 단백질을 작게 먹으면 우리가 28일 뒤에 피부나 머리카락으로 그 상태가 나타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스로 머리 이렇게 감으면서 스스로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이 면역 세포의 기본 구성이 되죠. 그리고 두뇌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단백질 먹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 개월간 단백질을 늘린 그 식사를 했더니 하루에 총 칼로리가 이렇게 440 칼로리 줄어들면서 체중이 5 킬로가 감량이 되고 포만감이 올라가면서 식욕이 다운되더라. 저는 이거 정말 제가 증명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라지더라고요. 아시죠? 제가 믹스 커피 2 샷을 2번 마시고 제가 그렇게 탄수화물 좋아하고 저는 진짜 먹는 거에 진짜 찐 진심이거든요. 진짜 탄수화물 중독 정말 끝판왕이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저기 식당을 가면 뭐가 맛있는지 수맥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즐겨요. 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거를 줄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서터레스인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크루즈 여행 가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 비싼 그 정찬 레스토랑에서 메인 디시를 2 개를 먹든 3 개를 먹든 상관없었다라는 거.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그래서 메인 디시 2 개씩 시켜 갖고 먹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진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프로틴이 충분히 하루에 제가 60 그램을 먹으려고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1 주일이 지나니까 정말로 안 먹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제가 하루에 그 이제 한 일 주일에 두세 번을 먹었던 그 맥주 한 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습관들이 별로 제 몸무게나 이런 그 체형에 큰 영향을 사실 안 미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쪼끔 먹는 그 간식, 그 뭐 조금 먹는 뭐 쪼금 더 먹는 뭐 음식, 조금 먹는 라면, 뭐 저녁에 먹는 맥주 한 잔으로 힐링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사실은 크게 제 체형에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절로 프로틴을 먹으면서 맥주가 안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저절로. 그걸 먹으면 너무 배부르고 뭔가 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이제는 들어서 저절로 거부하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맥주를 산다고 시간 쓰고 돈 쓰죠. 먹고도 살 뺀다고 돈 쓰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없어지면서 생활이 굉장히 심플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이 포만감과 식욕 다운에 정말 많은 효과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욕 촉진 그 호르몬 그렐린의 거의 뭐 노예 수준이었죠. 예. 그래서 이 프로틴을 먹으면 그렐린이 감소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에 식욕 이제 촉진 호르몬이 이렇게 폭발합니다. 식후에 굉장히 올라가서 다시 이게 다운되면 어때요? 다시 단 걸 먹고 싶죠. 그런데 단백질을 이렇게 위주로 식사를 하면은 그렐린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그 굿모닝을 하면 오후가 돼도 식욕이 그렇게 땡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음식에서도 그렇죠. 내가 많이 안 먹어." 하면서 이제 식사 대용으로 빵을 먹는다라고 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또 남는 잉여 인슐린은 다시 지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식사도 내가 담백한 거, 달지 않는 거를 위주로 한다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나가는데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아 4 시 전인데 햄버거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 순간을 또 참고 김밥이나 이런 걸로 비빔밥이나 이런 걸로 제가 점심을 다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이 지하의 식품에 대해서도 쪼끔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단백질만 지금 20분 넘게 강의를 하고 있네요. 네. 저는 1 번부터 11 번까지 다 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증상들이 단백질을 채워지면 저절로 좋아지는 증상들입니다. 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내 체중에 그죠? 0.8 에서 2 그램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컨설팅 받을 때는 75 그램까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단백질을. 근데 이제 소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쪼끔 아직 부족하니까 지금 제가 하루에 보니까 한 30 그램 단백질 그 바디키 전에는 30 그램이었는데 지금 60 그램으로 그래서 프로테인 워터를 좀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아침에 15 그램 정도 먹고요. 굿모닝으로 먹고 아침에는 확실히 많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단백질이. 그리고 이제 점심때 한번 먹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요. 그리고 4 시쯤에 꼭 반드시 단백질을 2 스푼 먹습니다.
두 스푼 반드시 그때 우리 아미노를 약간 섞어 가지고 그때 먹고 그래도 26 그램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리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6시 전에 무조건 끝내요. 최대한 이제 저기 샐러드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은 고구마 하나나 아니면 계란 요런 거 사과 요런 거 좀 먹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 다녀요. 단백질 도시락이랑 그런 제 도시락을 싸 다녀요, 저를 위해서. 전지현이 자기 도시락을 그 배우 역할을 하면서 다 싸 다녔다 하더라고요. 건강 도시락을 싸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제 도시락을 싸 다니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6시 이후로는 프로틴 한 잔만 프로틴 이제 저녁에 이제 프로틴 워터나 아니면 20 그램 더 먹으려고 고런 식으로 애를 쓰는데 이제 식사에서도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하루에 이제 우리 프로테인 20 그램의 단백질이 그죠? 12.5 그램이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하이드라 액티브는 더 많이 들었죠. 그죠? 10 그램에 10 그램에 우리가 10 그램에 15 그램 들었잖아요. 그죠? 13 그램 들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 프로틴으로 100 그램을 먹으려면 단백질이 이제 60 그램 제가 이제 먹어야 되는 양을 먹으려면 프로틴 요거 100 그램 먹어야 되는데 닭가슴살로 요거 해결하려고 하면은 단백질 24 그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닭가슴살 제가 300 그램 식사에서는 진짜 너무 이게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화이트 프로틴 정말 가성비가 정말 좋고요. 그다음 이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화이브 피츠 플러스 일단은 통곡물로 되어 있어서 탄수화물 땡기는 것을 좀 많이 막아 주고요. 그리고 배변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이걸 통해서 배변량도 늘려서 이제 배출에도 신경을 쓰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량성과 수용성이 같이 섭취를 할 수 있고 하루에 13.4 그램 그러니까 2 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요걸 드시려면요. 토마토 7개 하루에 드실 수 있으세요? 저는 토마토 7개 힘들겠던데요. 예. 양배추 반 통을 드셔야 됩니다. 요 정도 2 스푼에 드시려면. 엄청나게 많은 식이섬유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루 권장량은 25 그램. 어 요거 2배를 드셔야 돼요. 토마토 14 개를 사실은 드셔야지 하루 필요량의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게 우리가 식이섬유 드시는지 아시겠죠? 특히 중고생들 다 부드러운 음식만 찾으려고 하지 거친 음식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토마토 애들한테 14개 먹으라고 하면 기겁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의식적으로 식이섬유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식이섬유는요. 체중 조절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 또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밖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식이섬유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정장작용도 좀 힘들기 때문에 요런 식이섬유로 이제 정장작용을 좀 더 자극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에 이제 왜냐하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식후 혈당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은 굉장히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20-30 대들도 너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우리 화이버비츠는 3대 1, 불용성 3대 수용성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분을 흡착해서 40배의 팽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사량이 아무래도 바디킬하다 보면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어 포만감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수용성 식이섬유는요. 겔 형태를 이제 형성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또 소장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저절로 됩니다. 또 얘는 이제 너무 착한 역할 많이 하죠. 콜레스테롤도 흡수하고요. 또 단단한 변을 부드럽게 해 줍니다. 그리고 담즙산과 유해 물질을 또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내 유익균 수의 또 증식을 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도 좋게 만들죠. 또 우리 불용성은 대변의 양을 늘려서 빠른 변의 배출을 도와주고요. 또 정장 작용을 도와줘요. 그래서 식후 혈당을 억제해 주는 식이섬유입니다. 예. 그래서 식이섬유는 섭취한 음식물이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줄여 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후 혈당 상승을 보면 이렇게 식후가 혈당이 이렇게 30분 뒤에 오르는 것을 서서히 오르게끔 도와주는 것이 귀리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요. 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 혈중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굉장히 착한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비가 있거나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는 소비자에게는 파이버 비츠를 드리면 조금 클레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변비 있으신 분들은요. 이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를 정말 강추합니다. 제가 평생을 그 변비로 살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신데 근데 이분이 인제 그 반신이 이렇게 그 이제 마비가 오셔 가지고 편마비가 오셔 가지고 이제 그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오신 분인데 평생이 변비셨는 거예요, 할아버지신데. 근데 이제 변비가 너무 심하신데 중요한 건 변비약을 먹으면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신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가는 도중에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느끼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화이버 파우더를 먹으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변기에 앉았는데 정말 시원하게 변을 봤다라는 게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최애하는 제품이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3포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물에 타서 드시라고 처음 이제 한 1-2 주는 고렇게 드시면은 딱딱해 있던 그 변이 부드럽게 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화장실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변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요 화이버 파우더는 정말 그 저기 효자템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식보다 더 낫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이섬유는 장내균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단세 지방산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 혈당 조절 호르몬도 잘 분비가 되고요. 또 인슐린 민감도도 높여주는 그런 착한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 바디키 쉐이크에 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지방의 이 함량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레인이 가장 높아요. 예. 카페라떼도 이제 32 그램이 들어 있지만 요렇게 보면 32% 입니다. 그램이 아닙니다. 위에 보면은 단백질 16 그램 그리고 이제 그레이는 17 그램으로 이렇게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 있는 우리 쉐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또 한번 이제 요 바디케 하시면서 또 이제 평소에 건강 관리에 가장 베이스는 물이라고 제가 요즘 좀 요 경험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두통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한 3 개월이나 2 개월에 한 번은 그 두통 때문에 뻗어야 되는 약을 먹고 뻗어야 되는 이제 고런 이제 제가 좀 그 건강상의 일이 있는데 그 병원을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혈압도 문제가 또 저혈압입니다. 저혈압이라서 그런가 왜냐면 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물을 지금 이제 바디케어를 하면서 물 체크를 하면서 마시게 되잖아요. 깜짝 놀란 부분이 두통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굉장히 개운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오메가3를 막 있잖아요. 저녁에 와서 수모아를 먹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물만 잘 마시면 정말 기본 영양소로도 우리 건강이 지켜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요. 혈액순환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소화액도 물로 돼 있대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물을 안 마신다고 보시면 물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통 있으신 분들 우리가 뇌가 포도송이라고 보면 물을 안 마시면 건포도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어찌 두통이 안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을 정말 충분히 마시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굿모닝 하기 전에 눈을 떠서 그 300 밀리를 마시려고 나눠서 마시려고 100 밀리, 100 밀리 이렇게 마시려고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집에 있을 때 충분히 좀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가서 1 리터 마시려고 하고 저녁에 와서 이제 또 좀 마시려고 애쓰고 AP 있을 때 또 마시려고 애쓰고 고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 예 술이 안 땡기는 게 오히려 맥주 때문 이 물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혈액에 이제 이런 그죠 혈액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뇌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심장도 무리가 덜 되기도 하죠. 여기 그 하스민 대표도 그 말씀하셨어요. "두통이 있다면 물을 마셔 보세요." 그리고 근육이 생길 때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노폐물도 배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소변의 색깔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체온 조절을 해 주기도 하고요. 산소를 운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해 주고 또 면역 물질도 운반을 해 주고 노화 방지, 피부 탄력에도 기본적으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키 프로 이제 요 프로모션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번에는 좀 좋은 것이 진화되었죠. 원하는 제품으로 내가 컨설팅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이벤트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생활 습관을 조금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앱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저에게도 맞춤 목표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무조건 예전에는 이제 몇 킬로 이렇게 빼라가 아니고 9,700만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저에게 맞는 목표를 주고요. 또 이제 그 성공 바우처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요. 기본 구성은 이제 마이피스, 화이버비츠 플러스, 그다음에 슬림팩, 그다음에 굿모닝 쉐이커이고 이제 프로틴을 이 중에 제가 초이스할 수 있어요. 초이스하고 유산균 초이스하고 바디키 쉐이크도 이제 초이스를 합니다. 바디키 쉐이크도 이제 저는 그 초코하고 그레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초코는 저희 딸이 먹고요. 저는 그레이는 주로 먹습니다. 예. 그리고 바디키 M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그다음에 네. 오메가3, 비타민 D, 에센셜 아미노, 머스파 부스터, 쉐이커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요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팀과 함께 했을 때 성공했을 때 바우처 45,000원 받을 수 있고요. 제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그리고 굿모닝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기간 동안에 기간 2달이죠. 2달 동안에 누적 28 일만 인증하면 굿모닝 인증 축하 바우처 10,000원 주고요.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마이핏은 20만 원 그리고 바디게임은 10만 원의 바우처를 주고 또 이제 매일 하는 미션이 있어요. 운동하기, 물 마시기 이제 요런 프로그램들을 했을 때 이제 키 바우처가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열심히 모으려고 진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프로그램이 되고요. 요렇게 이제 앱을 보면 그 팀의 달성률을 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또 저절로 이게 팔로업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분하고 같이 이걸 하고 있는데 서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이 친구는 오늘 15,000 보를 벌었네.' 사실 제가 7,000 보씩 걷다가 이 친구 때문에 제가 10,000 보를 지금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션을 얼마나 했는지 걸음을 얼마 했는지 이렇게 서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것이 이제 제가 하루 못 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25세대 라이더로 이거를 이제 대신할 수 있어요, 운동을. 지금 요거 연동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인터벌 한 번 타면 어차피 5 킬로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수분 섭취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이제 걸음수나 이제 아까 라이딩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식단을 기록을 하고 또 이제 여기 바디키에서 제공하는 운동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약간 힘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운동도 이제 근력 운동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랑 근력 운동 같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최대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같이 하는 이제 친구의 이제 데이터인데요. 저는 아직 그 큰 데이터가 없어서 이 친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4월 달부터 프로틴 마시는 그 습관을 들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틴을 열심히 먹고 이제 맨즈팩을 열심히 먹었는데 지금 그 2달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골격 근량이 이렇게 근육이 늘고 체지방량이 지금 3.7 정도가 빠졌어요. 내장 지방 2가 내려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프로틴만으로도 정말로 아까 그 5 킬로가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요 기점으로 지금 바디키 기점이거든요. 5월 20일 기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보다 먼저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분발하고 있고요. 이제 맛있게 그 닭가슴살 먹는 방법 제가 저만의 노하우인데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 맛없으면은 못 먹는 사람이어 가지고 그 닭가슴살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칼로 이렇게 반을 이렇게 포를 떠요. 그리고 칼등으로 얘를 이제 막 다집니다. 그러면 좀 얇아지겠죠? 거기에 이제 소금 두꺼우면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소금 후추간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팬 요리에 달궈서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굽굽을 합니다. 그래서 딱 뒤집었을 때 얘를 한번 굽고 얘를 뒤집었을 때 통마늘을 넣어요. 그 뚜껑을 닫고 나머지를 익힙니다. 그래서 얘가 익으면 이제 먹기 좋게 자르고요. 우리 매콤 이 양념장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얘를 내가 인제 넣은 만큼 그러니까 한 개 다 넣으면 안 되시고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고 그리고 대파를 있잖아요.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로 대파를 썰어서 넣어서 이제 같이 익히는 거예요. 조금만 대파가 한
반 정도만 익힐 정도까지만 고렇게 익히고 양배추 넣어서 인제 그 불을 다 꺼서 드셔 보세요. 아 정말 '이게 닭가슴살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물론 닭다리살로 하셔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 단백질 함량을 생각하면 뻑뻑한 닭가슴살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식사 점심때 그때 요것만 드시면 안 되고 거의 요 저기 닭가슴살 반, 야채가 반입니다. 다른 또 생야채와 함께 고렇게 드셔 보시기를 권하고요. 또 이렇게 바이크도 팀과 함께 또 열심히 한번 타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하시기 위해서 그죠? 물 잘 마시기 그리고 복식호흡 저는 굉장히 강추드려요. 내가 이제 그 가만히 있어도 잘 탈 수 있는 몸이 되게 하는 거는 산소를 넣어 주는 방법인데 숨을 크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데 후에서 한 10초 정도 머물러 보세요. 배꼽을 완전히 등 쪽으로 하면서 배꼽이 완전 달달달 떨릴 정도로 10 초를 버텨 보시는 10초 버틸 수 있으면 20 초까지 버텨 보시고 30 초까지 버텨 보시면 어 처음에 약간 어지럽거든요, 산소가 갑자기 그렇게 돼서. 근데 요거를 이제 수시로 이거는 뭐 운전을 하면서도 가능하고 미팅장 앉아서도 언제라도 가능한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뱃살을 쫀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보를 한번 걸어 보시고 프로틴 드시는 습관 네 요렇게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여기까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지금 대대적으로 제가 바디킬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